자, 이번 시간은 소단원 국어의 특성과 그 다음에 위상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번에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어, 또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구촌 시대 한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속의 위상을 확인하면서 국어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대요. 자, 결국 이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자, 국어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세계 속에서 우리 국어가, 한국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국어의 특성 먼저 들어갑니다. 자, 국어가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든지 주어 서술어와 같은 문장 성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언어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동일하죠? 자, 이걸 언어의 특성, 자, 일반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어도 언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이 다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국어는 다른 언어와 구별이 되는 개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국어만의, 정확하게는 한국어만의 특성이 있겠죠. 자, 이것을 크게 자, 우문과 그 다음에 어휘와 그 다음 문장, 담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문적 특성입니다. 자, 국어는 예사소리와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거된소리, 우리 문법 시간에 따로 정리했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 이게 첫 번째 우문상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영어는요, 자, 인구어들이 여기 영어권 이런 국가에서 사용되는 또는 왼쪽에 따라 나와 있죠. 자, 인도에서 유럽에 걸친 지역에 쓰이는 언어들을 우리는 인고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유성음하고 무성음이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보이는 것과 구별되는 이 국어의 우문적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어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영어는 지금 뭐 B, 그 다음에 P 이걸 나눠서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 그 다음에 T, 자, 그 다음에 뭐 G 같은 거 있죠? G, 네, 이것을 K. 자, 이렇게 무성음하고 유성음을 나눠서 쓴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 국어는, 한국어는, 자, 이런 어떤 유성음, 무성음의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번 시간에 변이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된소리의 삼중체계로 되어 있다는 게 의문적 특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어휘적 특성이네요. 자, 그래서 고유어와 외래어의 이분 체계를 가지는 여타 언어와 다르게,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다? 자,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크게 고유어, 그 다음에 한자어, 그 다음에 외래어. 자, 이렇게 3분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의성어나 그 다음에 의태어와 같은 자, 이런 상징어, 우리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이게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 자, 또 한 가지 노랗다, 그 다음에 노르스름하다, 새노라처럼 자, 어떤 노란색, 영어는 그냥 이것을 옐로우 이 한 색깔로 지금 통일해서 통칭을 하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다양한 색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했습니다. 이거 우리 색채어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성별이나 연령, 상호 관계에 따라서 친족어 내지 호칭어들이 섬세하게 분화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자, 어휘적 특성, 자, 네 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우리 어휘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분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다양한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세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친족어, 호칭어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네 가지 특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문법적 특성인데요. 자, 국어는 지금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에 비해서는 현대 국어에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긴 했지만, 자, 지금 높임 표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대상을 나타내는 객체,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높임에서 할아버지께서 할 때 깨서, 그다음 오시다 여기 시가 보이죠. 자, 근데 이것을 손님은 머릿결이 참 좋으십니다 할 때 여기 시를 통해서 간접 높임도 씁니다. 자, 객체 높임법에 대한 그런 게
그 다음에 여기 드렸다는 특수 어휘를 사용했네요. 자, 그 다음에 가십시오처럼 하십시오체를 썼죠. 자, 이걸 통해서 상대 높임을 표현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두 번째, 기본 어순이 우리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이 순으로 돼 있다는 거.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영어권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는 똑같이 나오지만, 자, 서술어와 목적어의 순서가, 자, 우리와 좀 다르죠? 자,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문법적 특성 두 가지. 자, 높임 표현의 발달. 두 번째, 기본 어순이 주, 목서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자, 네 번째, 담화적 특성입니다. 자, 국어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기본 어순을 따르되 담화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자, 우리가 문법적 특성이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 어순이 주, 목서라고 했었는데, 자, 이것이 기본적인 어순이긴 하지만 담화 상황에 따라 어순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 같은 필수적인 성분도 생략이 가능한 문장이라는 거. 또 말하는 이 질문이 긍정 질문이냐 부정 질문이냐에 따라서 대답을 달리하는 점에서 항상 일정하게 대답하는 영어와 구별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국어의 두 가지 담화적 특성이 되겠네요. 아, 크게 세 가지네요. 담화 어순이 자유롭다는 거, 그 다음 필수적 성분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자, 긍정 질문이냐 부정 질문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세계 속의 한국어인데요. 자, 국제학예 언어학 연구소가 운영하는 누리집의 그 자료에 따르면 세계 현존하는 언어의 수가 대략 한 7,000개 정도가 된대요. 상당히 많네요. 자, 그 중에서 자, 13억의 사용 인구를 가진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뒤로 스페인어부터 쭉 영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 중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한국어의 사용자 수가 13위 정도가 된답니다. 어느 정도? 한 7,700명 정도가 7천만 이 정도 인구가 사용을 하니까 자, 우리나라 그 안에 있는 자국민도 있지만 외국인이나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외국어 그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네요. 자, 상당히 위상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 속에서 한국은 경제적 규모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필요도 그만큼 커져서 이 한국어의 위상 또한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세계 곳곳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바로 이 세종학당이라는 것이 점점 늘어가지고 총 지금 한 171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세종학당은 제외 교포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자, 아래 지금 지도가 하나 보이네요. 자, 제일 많은 데는 당연하게 아시아 쪽이겠죠? 자, 이거 96개 학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뭐 아프리카도 지금 6개 학당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자유롭게 써놓자고 했는데, 자, 영어의 문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I love you인데, 자, 이것을 이렇게 10개로 해가지고, 자, 어떤 문장, 특정한 문장이 생략되기도 하고, 또는 문장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어순이 좀 자유롭다는 게 담화적 특성 중에 하나였었죠. 자, 밑에 적용하기 갑니다. 자, 가문단을 보시면, 자, 1997년 캠브리지 언어 백과사전에 보면 한국어가 13위로 올라 있답니다. 자, 이때 자, 통계 근거에서 우리 사용자 수를 한 6,600만 명으로 잡아 순위를 매긴 결과라고 했는데, 자, 다른 출판사에서는 한 7천만 명이 넘는데 여기 6,600만 명으로 해놨네요. 자, 그런데 이때 자, 2000년에 간행된 사라진 언어들의 1990년 통계에서는 자, 12위까지 올려놨어요. 자, 97년, 2000년에서 12위로 올라갔네요. 자, 사용자 수를 여기 7,500만 명 정도 잡은 결과라고 했으니까 자, 그 언어 대국이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지금. 자, 남은 수년 전 기약에도 우리 한국어가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지구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놓고
소랑설레. 자, 서로 옥신각신, 소란을 피웠던 일이 있답니다. 자, 그 이유는 100년 안에 이 지구상에는 한 10개 정도의 언어를 남고는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자, 한국어 멸종 위기설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멸종될 게 아니냐는 것이야. 자, 밑에 자, 6천여 개의 언어를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는 매우 영세하고요. 자, 사용자가 1만 명 정도 안 되는 언어가 50% 이상 넘습니다.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도 한 283개 정도니까 상당히 적은 거죠. 자, 많은 언어가 얼마나 영세한 상태인가 알 수 있대요. 자, 위에서는 좀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어떤 입장인 것 같은데 반대로 아래에서는 그 반대적인 입장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가문단은 지금 자, 여기에서 자, 언어 수인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사용자 수를 가지고 지금 12위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의 어떤 난이도나 아니면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과학 이런 등에 의해서 자, 이것은 또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한국의 멸종 위기설에서 또 그 반박 내용을 찾아 정리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도 한국어 13위 안에 들고 있어요. 그 추가 반박 근거는 한국의 대중화가 지금 어떻게 해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을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하는 외국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반박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자, 국어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것은 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자, 먼저 국민의 어떤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 두 번째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 민족문화 발전 이바지하는 자, 요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결국 세종학당과 그 다음에 누리 세종학당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1번 윗글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한국어를 바르게 유지하고 바꾸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 문화를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알 수 있듯 결국 이 한국어 교육은 결국 한국 문화 보급과 어떤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거. 자, 바로 2번에 갑니다. 자, 세종학당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랬으니까 자, 아까 어떤 세종학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자, 인터넷 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누리 세종학당 운영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정보와 홍보 사업, 한국어 교사 양성 등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그랬는데 자, 여기서 기존에는 우리가 내국인만을 위한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해외 정부적 차원에서 해외 한국어 사용자나 초급자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자, 4번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어떠한 언어 문제를 겪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자, 극복 방안을 써라고 했어요. 자,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세계 시민이 의식이 바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나 그 다음에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자, 이것 때문에 한국어를 지금 못 쓴다고 서툴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과 사회 모두 배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그 다문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지금 혼재했다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중국의 경우 사례를 들었네요. 자, 중국의 경우는 자,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마무리합니다. 자, 중단의 정리인데요. 자, 언어와 인간의 단원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 문화 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특히 이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 되면서도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대? 그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를 더욱 반영하게 되고 문화를 전승하고 그 다음에 창조하고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구조적 특성인데요. 기호적 특성으로는 바로 이건 여러분들 암기사항이에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이 5가지는 언어의 기호성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구조적 특성으로서는 창조성부터 규칙성까지 3가지가 있었죠. 자, 밑에 국어의 특성해 가지고, 자, 우문이 모여서 뭐가 되고, 단어가 모여 문장, 자, 문장이 뭐 단어가 되는데, 자, 이때 우문의 특성으로서는 예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단어에서는 지금 한자의 비중은 높고, 자, 의성어, 의태어 같은 상징어들이 사용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장면에서는 높임 표현이 발달됐고, 기본 어순의 주, 목, 서의 순서. 자, 담화에 따라, 하지만 위에 있는 기본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게 어떻다고요?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자, 필수 성분들이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 국어의 위상 부분인데요. 자, 우리 국어 사용 인구가 13위 정도. 또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면서 한국어의 문화를 친근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핵심 다지기 부분인데, 자, 여기서 결국 자, 사고나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는 언어의 역할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언어적 능력, 바람직한 언어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첨부해서 한번 쭉 좀 자세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1-1단원까지 내용 정리 끝냅니다. 이상입니다.